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DC코믹스를 카카오에서 웹툰으로 보다니?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카카오 페이지에서 DC코믹스 원작들을 읽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DC와 마블 코믹스의 작품들을 정식 번역해서 발매하는 시공사에서 이번에 카카오 페이지라는 플랫폼을 통해 DC코믹스의 명작들을 웹툰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DC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이런 웹툰화는 아무래도 기존의 슈퍼히어로 코믹스에 대한 국내의 반응, 예를 들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미국 만화는 읽기 불편하다 등의 반응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에선 이미 2017년 영화 저스티스 리그가 개봉하기 전에 마케팅의 일환으로 관련적인 뉴오이 저스티스 리그 오리진을 일부분만 웹툰으로 서비스화한 바 있는데요. 그때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런 서비스의 동력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웹툰계에서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국내 슈퍼히어로 팬덤에서는 큰 도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특히 또 시공사가 왓츠맨, 샌드맨 등 처음 미국 만화를 정발할 때 부모님 그리고 궁극인님과 같이 시공사를 도와드렸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지에서 DC 만화를 웹툰으로 본다는 것이 참 감개무량했는데요. 정말 역사가 이어진다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녹음일 5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저스티스 리그의 조회수는 13.3만 명, 슈퍼맨 10만 명, 배트맨 9.5만 명, 원더우먼 12.5만 명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조회수를 찍고 있는데요. 마블과 DC의 슈퍼히어로를 모두 좋아하지만 DC, 그 중에서 슈퍼맨을 살짝 더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열렬한 반응이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풍자와 해악의 민족인 우리나라 시장이니만큼 댓글들을 안 읽어볼 수가 없는데요. DC팬으로서 아주 재밌고 다양한 댓글들이 많아서 급히 기획해봤습니다. 바로 DC팬의 DC 웹툰 댓글 읽기! DC팬의 관점으로 카카오 페이지에 실린 DC 웹툰들의 댓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은 당연히 저스티스 리그, 뉴오이 저스티스 리그 오리진의 내용이 담긴 프롤로그의 댓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롤로그의 경우 굉장히 신박했는데요. 스크롤로 내리는 방식에 맞게 컷과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프롤로그에 맞게 조금 더 내용이 달라진 것, 그러니까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또 뉴 52 저스티스 리그의 기원을 다룬 그 전에 뉴오이가 뭔지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그냥 2011년부터 약 2016년까지 DC코믹스의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1년 이전의 DC 유니버스와는 리부트라면 리부트, 즉 새로이 바뀐 세계관인데 또 이게 엄밀히 따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DC 유니버스의 메인 세계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독자 유입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마블의 얼티밋 유니버스 전개 방식처럼 진행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때의 작품들이 현재 DCU 영상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1960년 The Brave and the Bold 28호에서 처음 저스티스 리그가 결성되었을 때 스타로라는 외계 종족의 침공이 저스티스 리그의 창설 원인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제임스 건 감독의 The Suicide Squad에 스타로가 등장하는 것이 확정되어서 팬들의 기대를 폭발시킨 바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뉴오이 저스티스 리그 오리진을 보시면 첫 장면이 절대 저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오리진을 구매하셔서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프롤로그는 프롤로그만의 맛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스트는 이런 시공사 도라 순화에서 아이돌들아 너네 왜 이리 일 잘하는데 이러지들 마, 나 무서울라 그래 라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 시공사의 이런 다양한 마케팅에 감동했기 때문에 정말 배댓에 어울리는 내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배댓이 재밌는데요. 아직 배트맨만으로 박자인데 왜 너희들이 여기서 다 나오느냐 라는 반응입니다. 국내 DC 팬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렇겠지만 배트맨 위주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DC는 잘 안 파더라도 배트맨은 관심 있다 혹은 배트맨만 판다 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저는 뭐 이런 타입도 어쨌든 팬이기 때문에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만 이참에 고담 너머의 다른 DC 세계들도 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DC가 무서운 게 그렇게 영화가 삽질을 해도 아직도 충성도 높은 DC 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그만큼 원작의 매력이 엄청나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배댓은 배트맨이 조상인 조별과제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뉴오이 벳이 그렇게 또 하드캐리한 조장이 아닙니다. 나중에 인저스티스 리그 스토리 아크 보시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마 뉴오이 저스티스 리그에서 하드캐리하는 조장은 결국 사이보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만 DC 코믹스의 역사 전체적으로는 배트맨이 배신 보장을 받아서
말도 안 되게 활약하는 멋진 순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든 댓글은 버티고도 해주세요 인데요. 전 버티고가 정말 국내 시장에 잘 먹힐 거라 생각합니다. 버티고는 이제 DC 코믹스의 성인용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DC 블랙 라벨이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샌드맨, 헬블레이저, 즉 콘스탄틴이죠, 백블렛, 헌드헤드 블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메리칸 뱀파이어, 페이블즈 등의 명작들이 있는데요. 이 작품들이 오컬트, 판타지, 느와르, 스릴러 등 K-웹툰 독자들의 입맛에 맞으면서도 또 미국 만화만의 색다른 맛을 선사해줄 수 있는 멋진 작품들이기 때문에 버티고가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버티고 그리고 DC 블랙 라벨의 다른 작품들도 빨리 웹툰으로 만나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또 저희가 지금 나오는 저스티스 리그, 원더우먼, 슈퍼맨, 배트맨 웹툰들의 반응을 또 좋게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또 카툰 채널에서 애니메이션 열심히 봤는데 반갑다는 댓글도 보이네요. 많은 분들이 저리에 대한 첫인상이 사실 저스티스 리그 타스, 즉 디 애니메이티드 시리즈에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배트맨 타스의 성공에 힘입어 브루스 팀 사단이 만든 저스티스 리그 애니메이션인데 작화도 훌륭하지만 내용도 원작에 대한 오마주와 애니스러운 맛이 있어서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DC 검색량이 제일 높은 곳이 한국이라는 댓글도 있는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 DC가 DC 코믹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언젠가 어벤져스도 나오면 좋겠다는 반응도 인상적인데요. 저도 어벤져스가 웹툰화되면 반응이 엄청 좋을 것 같아서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벤져스가 어벤져스이기 때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스파이더맨이 처음 어벤져스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고 아이언맨과 캡틴도 영화 묘사가 비슷한 벤디스의 뉴 어벤져스 연재가 제일 웹툰화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디즈니 플러스의 미드 시크릿 인베이전이나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노먼 오스본 등장 루머가 있는 최근의 정황상 MCU 페이즈 4, 5가 다크레인, 시즈로 향해 가는 것 같은 상황이라 벤디스 런이 이 웹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초록색 반지 닦기가 보인다. 배트맨은 물주 병풍 아닌가 하는 한국식의 쿨한 농담들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아이언맨처럼 배트맨도 물주 병풍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할은 아직 어려서 좀 젊어서 초록색 반지 닦기가 맞고요. 사실 그린랜턴 관련 밈이 댓글에 많이 보이긴 합니다. 아직도 아니다 이 악마야 가 보이고 그린랜턴만 보면 영화 성능이 나서 웃기다 라는 댓글도 있는데요. 그린랜턴보다 심각한 망작에는 많은데 밈이 되면서 재기불능의 상태가 온 느낌입니다. 역시 밈이 무섭습니다. 밈이. 이런 댓글들이 사실 DC팬들에게는 슬픈 웃음이거든요. DC팬들도 아니다 이 악마야를 쓰기는 합니다만 마냥 행복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린랜턴이 원작에서 얼마나 명작이 많고 또 얼마나 재밌는 캐릭터들인지 알기 때문에 단순히 한 농담으로 치부되기엔 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냥 농담으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영화를 거들떠도 안 보고 농담만 하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팬들의 그린랜턴 칭찬 댓글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린랜턴 되게 재밌지 않느냐, 영화로 잘 만들면 좋겠다 식의 내용인데 저도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그린랜턴이 연재로 전설이 된 작가 제프 존스가 직접 영화 제작에 나섰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이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배트맨과 그린랜턴이 서로 혐관이라 멋지다는 댓글도 보이는데요. 여기서 혐관은 혐오관계라는, 즉 서로 애증하는 지독하게 엮인 관계라는 표현입니다. 배트맨과 그린랜턴의 혐관은 나름의 역사가 있지요.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인 1대 그린랜턴 앨런 스콧이 고담 출신인데 이거를 보고 자란 브루스에게 쾌활하기만 한 할은 좀 깨는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2대 그린랜턴이 할조단이죠. 게다가 할이 나중에 큰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놓고 부활해서 리그에서 활약을 하니 또 그건 그대로 배트맨이 싫을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또한 4대 그린랜턴 가이 가드나의 경우 워낙 막 나가는 성격이라 대놓고 배트맨에게 죽방을 맞는 명장면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뉴오이 체제 전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배트맨과 그린랜턴은 처음 만난 사이, 즉 일로 만난 사이입니다. 다른 리그 멤버들이 그렇듯이 말이죠. 슈퍼맨 혼자서 다 조지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댓글도 보이는데 아마도 조스티스 리그나 맨옵스의 영향을 받은 댓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슈퍼맨이 다 조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헐크나 토르나 닥스도 다 어벤져스 없이 각자가 조지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어벤져스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많은 슈퍼히어로 팀 코믹스의 가장 큰 특징이랄까 혹은 장단점이랄까 하는 건
개인 타이틀에서는 성격이나 능력 묘사가 이런데 팀에서는 또 다르게 묘사되는 캐릭터들이 많다는 것이죠. 까놓고 이야기해서 묘사가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개인 타이틀에서는 개인이 주인공이니까 정말 유능한데 팀 타이틀에서는 인기 순위, 작가의 스토리 중요도 순위에 따라 무능해지거나 병풍이 되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슈퍼맨이고요. 슈퍼맨 혼자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팀 타이틀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무감각한 편으로 묘사되는 편입니다. 저딴 물맨 말고 울 물맨을 내려오란 말이야! 라는 댓글도 보이는데요. 아마 DC의 물맨을 감명 있게 보신 듯합니다. 사실 저도 DC의 물맨을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뉴욕의 물맨을 보면 조금 위화감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뉴욕의 아쿠아맨 스토리도 아쿠아맨 영화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다는 것인데요. 근데 정작 배우는 90년대 피터 데이빗 연재의 아쿠아맨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제이슨 모마를 캐스팅했죠. 이 아쿠아맨이 저스티스 리그 타스 디자인에도 영향을 줘서 인지도가 있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잭 스나이더 특유의 마초 스타일이 아쿠아맨을 토르와 같은 스타일로 인식했던 것인지, 어쨌든 제이슨 모마가 캐스팅되었는데요. 뉴욕의 아쿠아맨이 한 성격하기는 하지만 제이슨 모마의 DCU 아쿠아맨과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또 뉴욕의 아쿠아맨과 90년대 아쿠아맨 이전의 아쿠아맨들이 제이슨 모마와는 정반대의 조금 핸섬한 왕자님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댓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제이슨 모모아의 아쿠아맨을 영화 절에서도 스나이더 컷에서도 좋아했고, 영화 아쿠아맨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아쿠아맨이 웹툰화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슈퍼맨 덕후는 기뻐서 운다고 하시는데 역시 아직 슈퍼맨 팬들은 살아있습니다. 아캄나이트 정발내줘, 아울러도 정발내줘 라는 댓글도 볼 수 있었네요. 시공사분들이 아마 여기 댓글창을 확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한번 제가 원하는 작품들을 말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여기서도 조스티스 리그를 까는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스티스 리그의 문제를 생각한 것들이 스나이더 컷에서도 확인이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스티스 리그를 이제는 마냥 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스나이더 컷이 훨씬 더 나은 영화지만 그렇다고 스나이더 컷이 명작이지 않다는 것, 조스티스 리그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다만 뉴의 오리진의 장점들을 살려서 영화화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 영화가 그렇게 나온 것이 문제라는 그런 지적에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드실 정도로 좋아하시는 DC 팬들도 보여서 정말 참 저도 반가웠습니다. 네이버에서 웹툰으로 뉴의 절이 1화만 풀렸던 걸 기억하시는 팬들도 있는데요. 그분은 또 이 작품을 입문작으로 추천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댓글이. 역시 팬들은 그런 것도 다 기억에 남는 것이죠. 저스티스 리그랑 배트맨이랑 같이 보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저스티스 리그랑 배트맨은 UOE 체제 작품들이 웹툰화되었습니다. 근데 웹툰에 나온 슈퍼맨과 원더우먼, 즉 슈퍼맨 웹툰, 원더우먼 웹툰은 리버스 체제의 작품들입니다. 아무래도 리버스 체제가 슈퍼맨, 원더우먼의 입문 시기에 좋고 UOE 체제가 절이 배트맨의 입문 시기에 좋겠다고 시공사가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 같은데요. 리버스 체제는 UOE 체제 이후의 체제를 가리킵니다. 같은 세계관이기에 배트맨과 절이는 같이 읽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배트맨 개인 타이틀과 절의 타이틀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니 사실 그냥 보고 싶으신 대로 보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티어 댓글을 볼 수 있는데요. 티어 1순위 우주 최강 제너럴 누안을 알려드리거나 스탠리, 제커비를 알려드리지 않고 오히려 훈훈하게 정답을 내주는 이런 아름다운 댓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진짜 1티어는 제너럴 누아인데 말이죠. 진리 센세에 정말 눈이 정화된다라는 댓글도 보이지만 그림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반응도 보입니다. 확실히 국내 웹툰 시장의 그림과 미국 만화 슈퍼히어로 코믹스의 그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웹툰은 좀 더 동작, 활력, 재미가 강하다면 슈퍼히어로 코믹스는 하나의 배경 사판 같은 컷들 하나하나의 그림이 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의 웹툰이라 그런지 어색하다라는 반응도 보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인데요. 막상 다 읽어보니 의성어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오히려 더 좀 와닿았습니다. 좀 더 좋았습니다. 프롤로그이다 보니 또 이런 반응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DC코믹스 명작들이 웹툰이 되면서 DC팬이 직접 그 웹툰들의 댓글을 읽어봤는데요. UOE 저스티스 리그 웹툰의 프롤로그의 댓글만 읽어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 또 그만큼 어떤 반응이 생길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웹툰을 마련해주신 시공사와 카카오 페이지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DC 코믹스 팬, 슈퍼히어로 코믹스 팬, 그리고 슈퍼맨 팬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 페이지에서 DC 코믹스를 웹툰으로 직접 접하시면서 새로운 맛에 빠지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떤 팬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DC 팬의 DC 웹툰 댓글 읽기 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